서울 영등포구의 한 엄마 A씨는 5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4개월 전부터 베이비시터 B씨를 고용했는데 최근 집에 설치된 홈카메라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던 B씨가 젖병을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아먹은 후 다시 아기의 입에 물린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입을 아기의 손수건으로 닦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먹는 신용을 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해고를 통보하자 사과도 없이 집을 나가고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B씨를 소개한 업체에 항의한 결과 B씨는 아기 엄마와 다투고 너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면역력 약한 아기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게 너무 황당하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의 누리꾼들은 처벌해야 한다. 베이비시터 자격이 없다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3년간 불법 사용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수원지법은 공문서 부정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장애인 시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표지를 재발급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 이용, 남편 B씨 역시 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량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치매와 지병을 앓는 70대 친형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월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일 오후 6시 10분경 자신이 간병 중이던 친형 B씨를 자택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돌봄에 지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친형을 돌봐왔으며 노후주택에서 단둘이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큰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 B군이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 A군은 얼굴에 1-2cm 크기의 흉터 3곳이 남았고 치료를 받아도 일부는 영구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측은 B군이 만구세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폭위를 걱정하며 울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근거로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정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에게 1,800만 원,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지도감독 책임도 인정,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의 행위 책임과 부모의 지도 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수해상에서 침몰한 제20 이서경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 선원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전남도와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5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수심 83m 해저에 가라앉은 선박의 조타실에서 시신 일구가 발견돼 인양됐습니다. 사고 발생 70일 만입니다. 이번 수색은 실종자 가족의 요청으로 전문 수색업체가 지난달 23일부터 작업 중이며 그 같은 업체는 지난 16일에도 외국인 선원의 시신 일구를 수습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인양된 시신을 여수 신북항으로 이송 중이며 신원 확인 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침몰해 총 14명 중 9명이 구조되거나 발견됐고 이 중 5명은 숨졌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 스티커가 자신의 차량에 붙었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밤 11시경 발생했습니다. 입주민 A씨는 당시 혼자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가하며 경비실 내부에 있던 주차금지 스티커를 강제로 빼앗아 모니터, 유리창, 냉장고 등에 무단 부착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특히 A씨는 단속 스티커를 떼라고 경비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티커는 이후 제거됐지만 경비원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보디캠 지급과 공식 사과 요청 등의 대응에 나섰으며 주차 문제는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콘크리트 조각이 추락해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머리를 맞고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19일 오전 11시 6분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 내를 지나던 입주민 A씨가 콘크리트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사고 지점의 구조물 상태와 낙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가 낙하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일시적인 출입 통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자신을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대위 김민우라고 소개한 남성에게 170만 원 상당의 대량 음식 주문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증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준 그는 부대원과 함께 가게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로는 사정이 생겼다며 음식을 경기 지역 유통업체로 보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배송료도 먼저 내면 음식값과 함께 주겠다고 말했고 그제야 A씨는 신종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문 전화는 대포폰, 유통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군부대교도소 4층 노쇼 사기는 광주에서만 올해 1월 한 건 3월까지 28건 급증 중입니다. 경찰은 음식점은 대량 주문 시 선불금 요구 등 사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게임장을 상대로 6년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공갈단 4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한 명은 지명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이 없다, 밥값 좀 달라며 접근해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수법으로 게임장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영업방해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왔습니다. 한 업소는 2년간 2,400만 원을 뜯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동대문구에서의 첩보를 시작으로 서울 내 235개 게임장을 직접 탐문,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으로 불리는 피의자들을 똥물, 수첩이라 불리는 장부와 계좌 내역 등을 통해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습니다.